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서정중학교 1학년 해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1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큐 드럼은 손에 들거나 머리 이고 즐거운 놀이처럼 운반할 수 있는 물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큐 드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라고 하면은 물통을 손으로 들거나 머리 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손에 들거나 X, 머리에 이고 X, 손에 들거나 머리 이는 게 아니라 큐드럼의 모양은 정확히 말하면은 원기둥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은 1번 답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이타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여기에서는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큐드럼이나 라이프 스토로들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번에 3번이 되게 좀 애매한, 어려울 수 있는 함정인데요. 소수의 지도자를 위한 도움, 어떤 단어가 잘못된 거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맞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룹을 이끄는 리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답은 역시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디귿 부분 바로 가볼게요. 핸드릭스가 이 기막힌 물통을 디자인해 큰 돈을 벌었으니 만무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만무하다 라고 하는 단어 뜻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는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만무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어보면 큰 돈을 벌었을 리 없다로 읽으면 됩니다. 벌었을 리 없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상업적 이익을 거둔이라고 하는데요. 이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뜻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두 개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 이 글을 읽으면서 자료를 찾아 참고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4번을 봅시다. 라디오를 만드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어사전은 언제 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쓰는 거죠. 라디오를 만드는 방법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5번에 보면은 서술상의 특징, 이런 문제는요, 틀렸다면은 암기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네모표 쳐두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러면 리을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리을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통시적 관점에서 두 대상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다 라고 하는데,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게 시간이 흘러 어떤 부분이 발전되었고 더 흘러서 이렇게 저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게 통시적인 관점이에요. 여기에서는 통시적인 관점, 시간의 흐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빅터 파파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큰 따옴표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문자답의 형식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왜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라고 묻고 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큐 드럼이나 라이프 스토로가 바로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6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다? 3번 인터넷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아무래도 쉬운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면접의 인터뷰에 관한 부분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인데요. 답은 5번입니다. 물론 면담 대상자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면 너무 좋겠지만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이 보면은요. 역시 5번인데요. 답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등 소극적 듣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같이 정리해 봅시다. 소극적 듣기는 맞장구만 하는 거야. 맞장구가 뭐냐면은 그렇구나 혹은 뭐 끄덕끄덕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하는 거를 소극적 듣기라고 하는데요. 적극적 듣기는 뭐냐면은 맞장구에 더해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더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리, 너가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 듣기라고 하는데요. 미험을 보면은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뭐뭐도 해야겠네요. 라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생각한 부분인 거거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극적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 듣기예요. 소극적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지원이가 하는 대사 중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소극적 듣기 부분이거든요. 같이 표시하고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가 면담 대상자에게 질문을 시작한 전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한 전략이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질문을 시작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 먼저 감사하다라고 한 다음에 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생각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위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할 때 A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A 부분이 무엇인고 보면은 힘든 때와 보람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때 힘들고 어떤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대답 부분을 보면은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외롭게 살아왔던 분의 가족들을 주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가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찾을 때는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뭔가 이런 보람, 이런 글자를 중심으로 찾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2단원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다. 금방 이제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부터 가볼게요. 11번에 보면은 주제와 관련된 표현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주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나에게는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상대에게는 되게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를 멀리하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답이거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가 하면은 2번이요. 남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이 그 뒤에 보답을 받게 된대. 그러면서 뭐야? 상대방에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네요. 상대에게 넓은 마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말했지, 나에게 넓은 마음, 상대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를 멀리하자. 근데 여기 이미 상대에게 상대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12번을 보면요. 자연물을 보고 떠올린 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상대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두 글자로 하면은 포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포용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반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반성할 때 어떤 게 가장 제일 어울리는 답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2번이야. 요건 조금 어려운 시여서 그냥 기억을 하자. 거울이라고 하는 게 나를 비춰주는 대상인 거죠. 거울로 나를 비춰서 스스로 반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거울이에요. 자, 14번에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라 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답이 5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바로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 꼭 알아둡시다. 지향은요,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 가야 한다, 혹은 뭐 가고 싶다 이런 거고요. 따르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요 글자랑 하나 다르고 의미가 완전 바뀌는 게 있어. 지향이야 뭐냐면 거부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라 여기서 맞는 말은 지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너그러운 모습은 아니야, 잘못되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시였으니까요. 여기서는 지양이 더 맞는 답입니다. 12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관용 표현, 그러니까 속담을 보고서 보라고 하는 건데 2번인데, 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잡은 토끼를 놓친다라고 하는 이 답이 조금 어렵죠. 노루 때문에 토끼까지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좀 반성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 뜻 기억해 둡시다. 너무 욕심 많이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를 의미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보아서 이 시를 정리한 보기의 내용 중 적절한 것만 묶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멀리 동해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모든 거를 다 끌어안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걸 보아서 우리 화자는 현재 동해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거 방금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완전히 이제 관련이 없는 답이기 때문에요. 생각해둘 필요도 없고요. 기억하고 니은만 아예 외워두도록 하자. 자, 다음 17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답은 1번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 고르는 거냐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혹은 되게 뭐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경우일 때 1번 답을 고를 수 있고요. 독백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알아둬야 될 단어 기억합시다. 독백이라고 하는 거는 혼잣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성찰은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에 이제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18번은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냥 외워둡시다. 여기 첫 번째 돌이라고 하는 거는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돌은 어떤 돌이냐면 물에 계속 깎여서 둥글둥글해진 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찰의 태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 바다라고 하는 거는 미안. 여기 돌은 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돌은 여기서 둥근 게 아니라 그 딱딱하게 굳어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태도인 거고,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우리 화자가 멀리하고 싶은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 성찰의 그런 단어가 되는 거고요. 바다라고 하는 건 너그러워지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바다는 우리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포용,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임, 이렇게 하는 태도인 거거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반성은 성찰하고 좀 비슷한 단어여서 괜찮지만 비판, 바다를 지금 바다 욕하고 싶은 건 아니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9번에 무엇을 반성하고 있나요? 이 글은 결국에 주제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네모표 쳐두도록 할게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답은 5번,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입니다. 수만이는 자기가 아닌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 이런 내용 없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수만이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떠올려 보면은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문기를 유혹해서 되게 엉뚱한데 자기가 좋은데 그런데 쓰도록 유혹하는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문기가 받을 걸 내가 받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1번부터 다음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이제 들어갈 이타적 정의의 뜻 무엇인고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게 된 문제를 넣었던 건데요.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사회적 약자가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 혹은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빅터 파파넥이 강조했던 두 가지의 이 내용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빅터 파파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선생님이 답지 만들었으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에 나타나는 갈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내적 갈등은 마음속으로 하는 갈등이었고 외적 갈등은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었어. 외적 갈등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 문기와 그리고 문기를 협박하는 수만이의 갈등이 있었고요. 내적 갈등은 뭐였냐면은 숙모의 돈을 훔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문기의 마음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근데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이 내적 갈등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 문제 요 페이지에는 없지만 문기가 삼촌과 대화 후 가진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외적 갈등도 여기서 보면은 사실대로 말하길 바라는 삼촌과 그리고 숨기고 싶은 문기의 외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없고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추가로 설명했어요. 틀린 부분 중에서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했었던 부분을 꼭 외워주시고요. 틀렸는데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다니면서 추가로 질문 받을 테니까 한 번 더 질문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